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 날씨입니다.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최고기온 84도, 섭씨영상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영상 18도입니다. 15일 날씨입니다. 역시 무더위 계속돼 외출하실 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6도, 섭씨영상 30도, 최저기온 68도, 섭씨영상 2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중간탑은 뉴욕 한인 12명 중에 1명이 혼혈이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다시 말해 혼혈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뉴욕 등 6개 주의 2010 센서스 2차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 사는 한인이 15만 3,60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혼혈 인구가 12,615명으로 2000년에 비해서 7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한인 중에 혼혈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미네소타주의 한인은 혼혈인을 포함해 2만 995명이었는데 이 중에 혼혈 한인이 6,01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25.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는 별도로 주별 혼혈 한인 인구 수가 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군 입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4년 이후 금년 5월까지 한국군에 입영한 영주권자는 미국이죠. 미국 영주권자는 총 3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첫 해였던 2004년에 1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73명으로 늘었고 금년에는 5월 말까지 47명이 입대했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후에 전 세계에서 지원한 한인은 총 977명이고 그중에 미국 영주권자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 측은 그 이유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권유가 있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발적인 관심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퀸스 칼리지 민병갑 교수가 미국 사회학회가 수여하는 우수 저서상을 받게 되는군요. 이 사회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한 민 교수의 종교를 통한 민족성의 보존이란 그 책이 이민 부문 우수 저서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인도 이민자들의 신앙생활, 특히 한인 2세들의 기독교인과 인도계 2세 힌두교도들의 정체성의 보존 정도를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 21일서부터 23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106회 연례 미국 사회학회 연례학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뉴저지 학군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주정부에서 지원금 인상한다는 기사인데요. 엊그제 발표한 2011-2012 회계년도 교육지원금 최종 계획에 따르면 주내 모든 학군의 교육지원금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버건 카운티에 있는 주요 한인 밀집 지역 학군들 역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리오니아는 296만 5,640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금이 책정됐고 리치필드도 지난해에 비해서 22% 늘어난 185만 9,26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143만 6,900달러가 책정돼서 지난해에 비해 17.3%가 인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탑은 $10,000 이상 소지하고 한국 방문할 때 세관 신고 안 하면 낭패를 겪는다는 경고성 기사입니다. 3개월간 총 99번이 접갈돼 전년비
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말 기간에 미화 기준 $10,000를 초과하는 그 지급수단, 다시 말하면 달러라든지 한화라든지 수표를 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99건으로 집계됐고 금액으로는 약 $32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관법에는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검사 과정에서 그 적발이 될 경우에 벌금을 물거나 전액 몰수당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잉글우드 크립스의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삼계타운이 이 식수를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워더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잉글우드 크립스와 잉글우드 지역의 일부 그리고 테나플라이 등지의 주민들에게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그 헐리우드 애비뉴 인근 루트 9W에서 30인치 굵기의 상수도 본관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그 열기로 인해서 한 달여 만에 18만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합니다. 그 최 후보 선대 본부는 그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제3분기 모금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까지 100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준희 후보가 연방 하원에 꼭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의 초청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주제로 강연해 한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10일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총영 사건의 특별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세계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제목으로 재미 한인들이 세계문화 전시장인 뉴욕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 녹색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준법 정신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고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뉴욕 일원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본국의 세계화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해외에서 더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일주일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모토로 강연을 나선 이배용 위원장은 13일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연합회가 12일 정기 원례회를 열고 단체 간 소식을 교환한 뒤 한미 FTA 비준 촉구 후원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의 직능단체 협의회가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7월 정기 연례회를 열고 단체 간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날 원례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촉구 집회 및 홍보 후원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각 단체들에게 소상인 지원 정책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또 유권자 센터와 같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선거구 재조정 문제와 또 FTA 비준에 관한 그 협정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직능단체 협의회에서는 이 두 단체를 외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 활동 보고 시간에는 최근 의류산업협회로 협회 명칭을 변경한 전 봉제협회 과우천 회장이 협회 명칭 변경 배경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회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보다 더
회원 확보를 해서 보다 넓고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의료산업협회로 7월 1일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 김영훈 회장은 오는 10월 8일과 9일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진행될 가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 8일, 9일 날 맨하탄에 있는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추석맞이 민속대잔치가 벌써 29회째 접어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한민국을 빛내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경찰협회는 오는 21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들을 위한 사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뉴욕 한인수산인협회는 오늘 24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회원 야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직능단체 원래의 시간에는 민컨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이 참석해 2011 뉴욕주 선거구 조정 개혁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3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 과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 창출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18,000명에 그치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맺은 FTA가 미국 내에서 빚어낼 일자리 효과를 각계가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열린 일자리 회담에서 한미 FTA가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FTA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이 한쪽 측면만 생각한 것이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10일 세금 환급 사기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IRS는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짓 신고를 하게 하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가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IRS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 작성 없이 IRS에서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나 홍보지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저주 워싱턴 브릿지 5분 지연되지만 비교적 소통 원활합니다. 링컨 터널 정체 현상 보이며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홀랜드 터널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지체 현상 없이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일스톤 브릿지 서서히 트래픽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갔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를 통한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분과 목관 부분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이 조진영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미 동부 생명의 전화에서 김기현 교수를 초청해 부부 사이에 극심해가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복한 부부, 신나는 가정생활을 위해 칭찬과 감탄사가 있는 행복 대화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하 칸타타 전곡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대 카펠라 합창단이 서울신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전 지역의 찬양 투어 중 7월 24일 플러싱 뉴욕 만나교회에서 특별 음악회를 엽니다. 2010년 KBS 교향악단과 협연한 연주 경력을 갖추고 있는 45명의 합창단은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음악과 한국 가곡을 수준 높은 합창의 테크닉으로 선보입니다. FCC KCS가 버게인 카운티 검찰청과 공동 주관으로 범죄 피해에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 대치법, 신고 요령 및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월 18일 오전 11시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김진성 변호사와 버게인 검찰청 형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펠팍타운에서 교통경찰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 펠팍타운에서는 한인교통경찰 2명이 임명되었으며 추가로 1명 더 선발합니다. 응시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고졸 이상자로 펠팍거주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세상에 군림한 명문가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당시 최고의 권력인 교황의 주 거래처였던 메디치 은행을 운영한 하나의 기업,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새로운 시대를 태동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이 이룩한 성공과 실패의 부침을 살펴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선사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첼 변호사님께서 2010년도에 개정된 신용카드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자 증가에 관련된 새로운 개정법은 그 크레딧 카드를 그 어카운트를 오픈한 뒤에 12월간 동안에 이자를 올리지 못하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2월 개후에 이자의 상승률은 1년 이후에 들어간 금액의 액수만큼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경된 사항은 처음 싼 이자로 돈을 빌렸을 경우 그 돈을 갚을 때 가장 이자가 높은 크레딧 카드의 금액에 맞추어서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이전에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낮은 이자율 쪽으로 빚을 갚는 방향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가고 비싼 이자율 원금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부 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크레딧 카드 법률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